안녕하십니까. 이제 대법원이 확 바뀔 것입니다. 8월 1일부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헌법 84조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헌법 84조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하고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소출을. 이게 84조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소추 속에 뭐 재판도 안 당한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허영 교수하고 이제 권영선 교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재직 중에 새롭게 소출을 안 당하는 거고 재직 전에 재판하고 있던 거는 끝까지 재판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통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 재판은 그때 어디쯤 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3년 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야, 그 판사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어떻게 법정에 오라가라 하느냐. 대통령 보기에 어떻게 법정에 오라느냐.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대법원에 가 있다. 그러면 이게 굳이 대통령 보고 대법원에 오라 할 필요 없죠? 그냥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판결에서 그날로 당선 무효가 되고 새로 선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대법원이 왜 판결을 못합니까? 그때 되면 이재명의 모든 사건들은 대법원에 가 있다. 100만 분의 1,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 하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더라도 이재명의 범죄가 1심, 2심 거치면 대법원에 가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위정교사나 선거법은 당연히 대법원까지 날 거고요. 그게 아니도 쌍방울 대북송금이든 대장동 등의 3년 뒤에는 대법원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1심에만 오래 걸려요. 2심은 간단히 갑니다. 정인신문 다 1심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이 살아있으면 이재명이 그냥 날리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날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법관이 14명이 그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서열 의장 국회의장 다음에 서열 3위입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뭐 별 차이도 없어요. 당연히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최종적인 이재명이 날릴 수 있는 거는 대법원 아닙니까? 대법원. 그래서 저기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확실한 좌파 2명이 나갑니다. 이번에 8월 1일 날 3명이 퇴임한다. 그중에 가장 악질적인 좌파 김선수가 퇴임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김명수 위에 김선수 있다고. 명수 위에 선수 있다. 우리 민변 회장 초대 이 좌파에 그냥 뭐 완전히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그 대법관이죠. 김선수 이자가 이제 퇴임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 지주입니다. 좌파에 김선수가. 그다음에 노정이 많이 봤죠. 우리 옛날 선관위원장 할 때 이거 소쿠리 뭐 노정이 퇴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동원 대법관 3명이 퇴임하고 3명이 조희대가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로 합의해서 이게 추천하겠죠. 합의해서. 왜냐하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해서 한다. 뭐 갈등이 있을 일이 없죠. 갈등이. 야, 근데 이번에 드디어 9명으로 추렸습니다. 원래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50몇 명 있었다고 전에 한번 제가 방송했잖아요. 거기서 9명을 추렸는데 제가 보기에 9명 중에 좌파가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변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사람 끼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추천위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 9명 중에 3명 뽑으면 되거든요. 여성 하나 넣고 여성이 3명 중에. 제가 볼 때 아주 제가 진짜 존경하고 실력 있는 이런 분이 9명 중에 몇 명이 보입니다. 뭐 제가 추천한다고 대법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모르죠. 제가 방송에서 누굴 존경한다 추천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보고 뽑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분이 제가 한 3분 정도는 진짜 존경하는 분이 가 있더라고요. 3분 정도는. 첫째는 이제 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입니다. 마용주. 이분은 이제 그
서울 고등법원의 그 부장판사인데요. 부장판사인데 낙동고등학교, 낙동고 서울법대를 졸업했는데 초임지가 97년에 서울지법 판사다.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다. 성적이 1등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대법원의 선임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서 대표적으로 엘리트다. 그 외에도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윤리감사관, 제가 볼 때 실력, 인품 아주 구비한 진짜 이게 훌륭한 분입니다. 마용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면서는 어떨까? 물론 제가 말한다고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저는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마용주.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죠. 오영준.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 오영준. 서울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법대를 졸업했고요. 94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사다. 이게 성적 1등이에요. 옛날에는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두 개는 나뉘어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합쳐졌죠. 근데 민사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오영준, 이분은 완전히 실력은 서울민사지법원 초임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재판연구관이나 진행, 이분들의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마용주, 그 다음에 오영준, 이런 판사들은 그 서울법대 나와서 바로 초임지를 서울 법원에서 시작한 최고의 엘리트들 대법원을 거친 이런 분들이 판사해요. 정치 판사들 안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이 좀 돼. 실력 있는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하고. 저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두 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성 중에는요, 여성 중에 한 명은 별로 소개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여성 중에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숙연 부장판사 좋다 봐요. 이숙연. 이분은요, 여의도 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해요. 포항공대. 그 다음에 이분도 서울지법 서부에서 판사 생활을 해가지고 법원행정처에 다 거치고요. 지금 대법원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이고요. 카이스트의 또 교수로, 전산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아주 4차 산업혁명의 적임자 실력자다. 서울에서 판사 생활했고 좋잖아요. 이런 분들. 이게 주로 이제 양력을 보면 대충 알아요. 전문의, 북한법, 우리법, 노동법, 이런 분들에게 잡화 많고요. 또 이제 특정 제가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제가 소개했지만,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참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김인섭, 그 다음에 이화영까지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좀 고향이 또 경상도라 또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폄하하는데 그건 아니고 실력에 따라. 근데 특정 정치법관이 있어요. 호남에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영남에도 좌파 판사 많아요. 근데 우연히 그래 된 건데, 지금 이게 개딸들이 뉴스 보니까 신진우 판사 탄핵이라고 난리인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탄핵이란 게 법률이나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뭘 위반했냐? 그 판사가 얼마나 얌전한 재판 진행할 때 FM대로 다 변호사 하자는 대로 해주잖아. 그때 기피 신청했을 때도 이화영이가 그대로 다 FM대로 절차 밟았잖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판결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냐? 이 좌파들 지금 법원에 몰려가 너 신진우 부장 탄핵이라고 지금 난리친다고 뉴스 나오잖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강력하게 어필하시오. 강력하게. 대법원장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법원이 확실하게 좌파 김선수, 노정희가 나간다. 그 다음에 9명 뽑았는데 참 이게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저는 그 외에도 9명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세 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대법원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재판의 최종은 대법원이 하잖아요. 대선 전이면 당연히 날리면 아예 출마 못할 거고, 대선 됐다 하더라도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재판은 중단 안 되니까. 이게 헌법 84조 해석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1, 2심에서 날리기는 부담스럽지. 근데 대법원은요, 장관급이 대법관이 13명,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서열 3위입니다. 헌법재판소보다 위상이 높아요. 헌재도 대통령 날리는데. 우리 헌법 68조에 있잖아. 판결 기타 사유로 대통령이 당선 무효되면 60일 내에 뽑는다고.
딱 우리 68조 있잖아, 헌법. 68조. 대법원이 살면 이재명이 죽는다. 대법원이 살면 이재명이 죽는다. 이번에 확 바뀐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지켜봅시다. 제가 아까 말한 추천한 분들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 대통령이 잘 임명해서 대법원이 살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